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안테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안테나 측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안테나 방사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안테나 방사 패턴을 측정하는 전자파 무반향실, 챔버라고 얘기하죠.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측정은 크게 임피던스 측정과 방사 패턴 측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임피던스 측정입니다. 안테나를 만들게 되면 회로망 분석기를 이용해서 반사 손실, S11 또는 VSWR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확인하여 동작 주파수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 그리고 포트 임피던스에 잘 맞춰져 있는지 정합되었는지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안테나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가장 첫 단계에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방사 패턴 측정인데요. 대부분의 안테나 특성은 이제 이득, 효율, 빈폭, 편파 등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전자파 무반사실에서 방사 형태를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회로 부품들의 임피던스 또는 동작 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때는 대부분 임피던스 대역폭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테나의 경우는 임피던스 대역폭 외에도 이득 대역폭, 효율 대역폭, 빈폭 대역폭 등 안테나 특성들이 동작 주파수 대역 내에서 얼마나 편차 없이 고른 특성을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안테나 등가회로는 두 개의 저항과 하나의 리액턴트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중 손실 저항이 있고요. 방사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테나 구조 또는 안테나를 만드는 재료 특성에 따라서 손실이 큰가 작은가 나눠지는 거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방사 저항이 큰가 또는 리액턴스 성분이 큰가 이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는 안테나 구조들은 이 등가 회로의 성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테나를 자주 다루다 보면 이제 손실이 큰 구조 또는 방사 저항이 우수한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임피던스는 이제 두 개의 저항, 손실 저항과 방사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 설계를 할 때 가끔씩 이제 저항 값을 키워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저항은 손실 저항을 키우는 게 아니고 방사 저항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안테나가 전자파 방사를 잘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와 같은 등가 저항이 있을 때 이 임피던스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는 얘기는 이 리액턴스 성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손실 저항과 방사 저항은 안테나 구조 자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이 리액턴스 XA 성분은 우리가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추가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피던스에 정합이 되면 공진 주파수를 확인하고요. 내가 만든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와 임피던스의 공진 주파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회로망 분석기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고요. 방사 패턴 특성은 3D 구조이죠.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파가 공간으로 이제 방사되게 되는데 그 방사되는 전자파 전력을
세타 방향과 파이 방향으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세타와 파이 방향만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무반향실, 어너퀘이크 챔버라고 하는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챔버는 외부에 전자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폐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전자파들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지 않도록 흡수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스에서 쏘아진 전자파와 우리가 만든 측정 안테나만 사이에 전자파가 주고받는 관계만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챔버 내에서 측정용 안테나 위치에서 소스를 바라보는 방향이 Z축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챔버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이 Y축과 X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챔버를 가시면 챔버 담당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Z축은 소스 방향이고요. Y축 방향은 천정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2D 측정이 있고 3D 측정이 있습니다. 전자파는 안테나를 통해서 3차원 형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3차원을 모두 측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D 측정만 할 수도 있습니다. 2D 측정은 우리 3차원 공간이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XY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XZ 평면 이렇게 3개의 평면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향 방향이 축 방향, 뭐 X축 방향, Y축 방향 또는 Z축 방향, 축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향성 안테나에 유리하고요.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3D 측정은 말 그대로 요 3차원 공간, 즉 파이와 세타 방향에 따라서 전 방향으로 나가는 내용들을 전자파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충분한 측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축 방향이 최대 지향 방향이 아닌 임의의 방향으로 지향되는 부분까지 모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방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3D 측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2D 측정, 3D를 측정하고 나서 2D 측정 값을 찾을 때는 뭐 H컷, E1컷, E2컷 이렇게 3개의 평면을 나눠서 이제 확인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챔버들이 3D 측정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술들이 발달해서 속도가 빨라져서 3D 측정을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지향성이 매우 강한 안테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2D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성능에 따라서 2D를 측정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D를 측정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기기, 소형 안테나들은 3D 패턴을 측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임피던스 특성 외에 방사 패턴 특성들을 볼 때는 그 안테나 파라미터 파트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득은 결국 안테나를 측정한다는 것은 설계 파라미터들을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니까요. 보시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테나 이득은 신호의 증폭이 아닌 상대 전력이다. 그래서 전력의 비교이기 때문에 dB 단위를 사용하고요. 등방성 패턴을 기준으로 지향 방향의 전력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전방향 안테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안테나 이득의 단위는 크게 dBi와 dBd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dBi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등방성 안테나 기준 아이소트로픽이기 때문에 첫 글자인 i를 붙여서 dBi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DBD인데요.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이폴에 D를 붙여서 안테나 방사 패턴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구 형태의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DBI를 표현을 하는데요. 주파수가 낮은 경우는 등방성 안테나가 아닌 다이폴 안테나에서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DBI가 DBD보다 작죠. 그래서 DBD에 2.14를 더한 게 DBI 값이 되고요. DBIC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C는 Circular Polarization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DBIC는 원형 편파인 경우에 표현하는 거고 I는 DBI와 같은 수준의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득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한 S21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이 안테나 파트와 공간 이 부분이 앞서 살펴보았던 챔버라고 하는 전자파 무반영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챔버 외부에 있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식을 살펴보면 우선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이 전파 환경을 챔버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PR, 수신된 전력은 송신 포트에서 출력된 송신 전력 PT에 케이블 로스를 빼고 송신 안테나 이득을 더하고 공간 손실을 빼고 수신 안테나 이득을 더하고 다시 케이블 로스를 빼면 수신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송신 전력과 수신 전력은 네트워크에서 S21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수신 전력과 송신 전력의 차는 이제 위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수신 안테나 중에 개인을 알고 있는 수신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송신 안테나는 아니고요. 수신 안테나는 우리가 개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송신 안테나는 요 뒤에 송신 안테나 이득은 뒤에 포함되어 있죠. 로스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 GR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PR-PT cal 플러스 GR non이라고 된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측정했던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PR-PT는 지금 우리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에서 달았을 때 나오는 S21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캘리브레이션에서 계산된 값이고요. 앞부분은 지금 측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이득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캘리브레이션과 우리가 측정하는 안테나 측정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개인을 알고 있는 수신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우리는 표준 안테나라고 또는 스탠다드 혼 안테나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신 안테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을 몰라도 되는데 그렇다고 옴니나 등방성 안테나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지향성을 가져서 이 수신 안테나 방향으로 전자파를 지향시켜 줄 수 있는 지향성 특성을 가지면 괜찮고요. 수직 수평 또는 교차 편파, 내편파와 교차 편파 분리도가 우수할수록 더 좋은 송신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S21을 측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테나 방사 패턴을 확인할 때는 이득 다음에 이제 편파와 평면을 구분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현장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제 익숙치 않은 표현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방사 패턴은 측정된 방사 패턴은 이제 소스 안테나의 편파와 측정 안테나의 평면으로 구분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소스 안테나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가 있게 되는데, 편파는 소스 안테나에서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평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평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안테나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 수직과 수평의 기준은 보통 대지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은 vertical V폴이라고 얘기하고요. 수평은 horizontal H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은 측정 안테나 기준이에요. 측정 안테나 기준으로 안테나 배치와 회전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편파는 소스 안테나에 따르는 거고요. 소스 안테나의 급전 또는 전기장 벡터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 편파 V폴, 수평 편파 H폴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편파를 다루다 보니 이제 동일 편파냐, 교차 편파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스 안테나의 편파 특성과 측정 안테나의 편파 특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소스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벡터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소스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기장 벡터 방향 위에서 편파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측정 안테나가 측정 위에서 회전하는 방향의 전기장과 자기장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일 편파가 왜 중요하냐면 안테나 파라미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편파가 같아야 소스 안테나에서 보낸 에너지가 측정 안테나에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교차 편파인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만든 안테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 편파 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안테나 종류에 따라서는 교차 편파가 레벨이 높은 게 유리한 안테나도 있고, 지향성 안테나인 경우는 대부분 교차 편파의 레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방사 패턴을 측정할 때는 소스 안테나의 편파와 측정 안테나의 평면을 확인을 해야 된다. 다음, 평면의 종류를 살펴보면 E플레인이라고 하는 E평면과 H플레인이라고 하는 H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E평면은 E필드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전류의 흐름 축과 최대 지향 방향이 이루어지는 축인 거고요. 그래서 주로 전류 흐름 방향 또는 E필드가 형성되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플레인은 E플레인과 수직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E플레인과 한 개의 H플레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안테나와 같은 지향성 안테나인 경우는 하나의 E플레인과 하나의 H플레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휴대폰용 안테나, 소형 안테나나 다이폴 같은 전방성 안테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E플레인을 모두 사용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안테나 종류에 따른 플랜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안테나가 이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위쪽 그림인데요. 전류가 급전이 Y축 방향으로 급전을 하게 되면 전류 방향이 Y축 방향이고 이 필드도 Y축으로 형성되고 최대 지향 방향이 Z 방향입니다. 그래서 급전되는 방향과 최대 지향 방향, 이 필드가 이 X, Y, Z
면에 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플레인이 YZ면이 이 플레인이 되고요. 그의 수직하는 면이 XZ와 XY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요. 최대 지향 방향이 Z축 방향이기 때문에 H플레인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XZ 방향이 H플레인이 됩니다. 다이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상에서는 전류 방향이 Z축으로 형성되어 있죠. Z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도 Z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최대 지향 방향은 X축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 Z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나가니까 이 경우는 XZ 방향도 이 평면이 되는 거고요. YZ 방향도 이 평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지향 방향이 XY 평면으로 골고루 전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평면이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H평면 같은 경우는 최대 지향 이 평면의 수직이면서 최대 지향 방향인 SY 평면이 H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편파는 소스 안테나의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측정하는 안테나에서 시스템에서 소스 안테나와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편파와 평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소스 안테나는 V폴로 세워져 있고요. 손바닥을 세워서 놓은 거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폴, 세워놓으면 V폴이 형성되는 거고,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는 다이폴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 한 자루를 동일하게 수직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할 때 수평축으로 보통 회전하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다이폴 안테나가 서 있고 수평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앞 페이지에서 본 그림에서 이 회전하는 평면은 H평면이죠. 그래서 H플레인에 대한 V폴에 대한 특성인 거고요. 이때 H필드가 소스 안테나가 이제 V폴로 서 있으면 이 안테나의 H필드는 수평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도 서 있고 이때 H평면이 수평으로 눕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스 안테나도 H필드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도 수평으로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H플랜에 대한 동일 편파 특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스 안테나가 수평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는 앞서와 같이 그대로 서 있고요. 회전하는 방향이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H필드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소스 안테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이 경우 H필드는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소스 안테나의 H필드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정하고자 하는 H필드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아서 이 경우는 H플랜의 교차 편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이 측정이 되겠죠. 다음은 이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안테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다이폴 안테나를 눕혔습니다. 즉, 지금 수평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눕힌 거고요. 이 경우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가 누워있고 전류 방향이 수평으로 형성되면서 이 필드도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의 이 필드가 수평이고요. 소스 안테나도 누워있기 때문에 소스 안테나의 이 필드도 수평입니다. 즉, 이 필드가 소스도 수평,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도 수평 방향으로 형성돼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해서 둘 다 수평 편파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대한 동일 편파 특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다이폴 안테나는
회전하는 축 방향으로 수평으로 눕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소스 안테나만 다시 수직 방향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러면 이 플랜이 소스 안테나는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다이폴 안테나는 수평으로 형성되죠. 이 필드 관점에서는 이 경우는 소스 안테나의 수직과 측정 안테나의 수평이 교차 편파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측정할 때 이 4개의 케이스를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H 필드인 경우는 왼쪽 위,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이 경우가 이제 동일 편파 특성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반대로 나머지 두 경우는 교차 편파 특성을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D 측정을 하든 3D 측정을 하든 이 기준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 정리를 하셔야 안테나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시뮬레이션과 측정치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를 실제 측정하는 챔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챔버는 이렇게 직육면체 특성을 갖는 챔버인데요. 그레이스 서킷 테스트 메소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스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안테나를 배치를 한 상태에서 세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화해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두 개의 축을 돌리면서 3D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스 안테나는 수직과 수평 소스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소스 안테나는 가만히 두고 이제 측정 안테나에 대한 두 개의 축을 갖는 로테이터만 회전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소스 안테나와 측정 안테나의 거리가 파필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길다란 가로로 긴 직육면체 구조를 주로 갖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챔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종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안 갖춰져 있는 챔버들이긴 한데 외국에서는 보다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챔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니컬 컷 테스트 메소드라고 해서요. 측정용 안테나는 로테이터에 여기에 놓고요. 수평 방향으로만 파이 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고 소스 안테나가 천정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소스 안테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소스 안테나를 회전을 하면서 측정 안테나를 파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보다 빠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소스 안테나를 여러 개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 간격을 유지를 해서 최대한 많이 달아서 촘촘하게 하도록 달고요. 소스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 놓기 때문에 회전 쪽은 사실상 파이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측정을 할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안테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문제라기보다는 크기 구조상은 소스 안테나와 측정 안테나의 거리가 파필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챔버는 앞서 살펴본 챔버보다는 높이가 보다 높은 천정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랫부분, 로테이터 아랫부분은 소스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80도, 여기가 0도라 그러면 삥 돌아서 마이너스 180도는 측정이 불가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마이너스 150도, 플러스 마이너스 150도까지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각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안테나는 앞서 살펴본 챔버에서도 쉽게 측정이 되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빔포밍 안테나, 임의의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빔포밍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 챔버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단지 이 챔버가 문제는 이 소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달게 되면 이 사이사이에 빈 각도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 소스를 갖는 안테나 대신 하나의 소스 안테나를 회전하면서 로테이터를 회전하는 방식이면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상에 Z축, X축, Y축 이렇게 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배치하다 보면 Z축은 프론트, X축은, Y축은 탑, 뭐 X축은 라이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챔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Z축이라 함은 챔버에서의 Z축은 측정 안테나에서 소스를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방사 패턴을 1대1로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안테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거치하는, 장착하는 방식 축 방향대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축 방향을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방사 패턴과 측정한 결과의 방사 패턴을 1대1로 매치시켜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축 방향이 달라지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 V4, H4에 대한 E플랜, H플랜 관계가 서로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과정이 잘 이해가 되면 사실은 굳이 축 방향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 편파와 평면을 매치시키는 게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가능하면 시뮬레이션상의 축 방향과 거치했을 때의 축 방향에 맞춰주기를 이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안테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